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제 게슈탈트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게슈탈트 집단 상담 이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상담 이론에서 구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게슈탈트 이론의 1번 특징 보면 양가로 1번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세요. 집단 속의 개인 상담.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집단 속의 개인 상담 밑줄입니다. 자, 여기 내용이 나오면 이러한 문구가 나오면 게슈탈트 상담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가 중심이 됩니다. 한 번에 집단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집단원의 현재 경험에 중점을 둡니다. 원래 게슈탈트가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거라 현재 경험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집단원의 자각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각은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각성이에요. 게슈탈트에서 이야기하는 어웨어니스, 알아차림, 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집단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며 누구와 또 언제 그러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대부분 그 다음에 밑줄 집단 상담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인도됩니다. 집단 상담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게슈탈트 집단 상담의 목적을 보면 부모상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반항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습을 깨닫도록 인도함으로써 정경과 배경이 동시에 지각되어 게슈탈트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전과 하인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반항하고자 하는 것, 그 두 모습이 일종의 상전과 하인의 기법과 연관성이 있고, 자,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을 깨닫도록, 즉 알아차리도록 인도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관심의 초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경이고 관심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관심에 이제 초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뒤로 물러나는 형태가 바로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떠오른 다음에 배경으로 물러나는 그러한 순환 주기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게슈탈트가 형성되고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집단원들이 지금 여기 실존을 경험하며 자각에 이르도록 돕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밑줄 자기 수용을 통한 성격의 통합을 이루도록 원조한다라고 했어요. 성격의 통합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원래 형태, 전체, 통합 이런 것이 바로 게슈탈트와 연관성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격의 통합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겠습니다. 게슈탈트 상담이론에 8가지 인간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통합된 부분들로 이루어진 복합물입니다. 통합된 부분들로 이루어진 복합물, 거기에 밑줄입니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인간은 환경의 한 부분이며 환경과 분리하여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분리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자리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내외적 자극에 대해 반응할 방법을 선택하며 세계에 대한 행위자가 됩니다. 내외적 자극에 대해 반응할 방법을 선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모든 감각, 사고, 정서, 지각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력에 밑줄 치시면 됩니다. 인간은 인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과거와 미래를 경험할 수 없으며 현재에서만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에 밑줄 쳐주시고 맨 끝에 지금 여기를 쓰시면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목이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인간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를 보면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는 말이 쭉 나옵니다. 지금 여기라는 것이 게슈탈트 집단 상담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여기는 실존주의 철학에 근거를 두지만 게슈탈트 상담의 창시자인 그렇습니다. 펄스에 의해서 확산되었습니다.
펄스는 상담자가 과거 사건에 초점을 두는 상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내담자가 자신의 현재 문제를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증상 완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현재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도 아닙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도 아닙니다. 단지 현재에서만 이 실존적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밑줄 친 부분의 별표. 지금 여기에 개입이 집단 상담에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단원에 대한 가장 타당한 자료 수집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개입은 현재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집단원의 현재에 대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집단원에 대한 가장 타당한 자료 수집 방법이 되고 개인의 자각을 증가시키고 집단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자각 증가에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이 바로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단원 자신의 문제를 대인관계 문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문제에 밑줄 치면 됩니다. 네 번째, 집단원 간의 합의적 타당화와 자기관찰을 통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단원 간의 어떤 합의적인 타당화, 그 다음에 자기관찰, 집단원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알아차린다, 각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머물면서 집단 상호작용에 저항하는 집단원들로 하여금 끊어요 집단 상호작용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집단원, 미래에 머물려고 하는 미래를 거기 나온 대로 미래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는 집단 성원이 있다. 그래서 그 성원들은 저항을 하게 되는데 집단 상호작용에 저항하게 되는데 그 저항하는 집단원들을 현재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개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집단 상담자 역할은 좀 놔두고 여기까지 기본기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자, 게슈탈트 집단 상담, 프리츠 펄스가 대표적인 학자라고 상담 이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자, 게슈탈트 집단 상담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집단 속의 개인 상담이다. 이건 나중에 기법에서도 나와요. 기법에 보면 뭐 뜨거운 자리 차리로 돌아가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집단 속의 개인 상담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 상담자가 중심이 됩니다. 집단 상담자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 나온 대로 집단 상담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인도되는 겁니다. 집단 상담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인도되는 것이 바로 게슈탈트 집단 상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지금 여기에 개입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개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에서의 개입, 이런 것들은 바로 현재에 중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현재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현재는 바로 실존적인 삶이다. 실존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게슈탈트 집단 상담과 연관성이 있어요. Here and Now라고 하는 지금 여기는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존주의 영향. 자, 그 다음에 상담의 목적 부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네 번째, 목적은 성격의 통합이다. 게슈탈트의 형성과 해소, 게슈탈트의 형성과 해소,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게슈탈트의 형성과 연관성 있는 것이 정경으로 떠오르는 부분이고 해소는 배경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게슈탈트 상담에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개입이 집단 상담에 주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개입 효과, 이게 이제 집단 상담에서의 개입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타당한 자료 수집의 근거가 된다. 타당한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의 개입은 집단원들과 서로 만나서 상담 과정 중에 있고 이것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자각의 증가, 게슈탈트니까 개인적인 자각의 증가뿐만 아니라 거기 3번에 보면 대인관계의 문제라고 했어요. 대인관계상 문제를 자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는 방식, 집단원의 상호작용하는 방식,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서 각성,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집단원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저항하는 집단원이 있다. 저항하는 집단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는 집단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왜 저항을 한다 했습니까? 네, 과거와 미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 저항하는 집단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개입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죠. 집단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 집단 안에서 한 사람의 문제를 상담자와 1대1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나서 다른 구성원의 문제를 다루어 나갑니다. 읽으세요. 시작. 집단 속의 개인 상담이다 라고 했어요. 집단원들은 집단 속의 참여적 관찰자이면서 청중이 되는 겁니다. 집단원들의 자각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 게임, 활동 등을 책임지고 계획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집단 상담자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거죠. 집단 기법에 뜨거운 자리가 있습니다. 뜨거운 자리와 차례로 돌아가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자리는 집단원 중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한 사람만 나와 끊어요. 집단 상담자의 자리와 마주보고 있는 빈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게 하고 집단 상담자는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뜨거운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단원과 집단 상담자 사이에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집단원들은 특별한 허락 없이는 그 집단원과 집단 상담자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자리로 돌아가기는 순회하기, 한 바퀴 돌기라고도 하는데요. 뜨거운 자리에 앉아있는 집단원이 다른 집단원들에게 한 사람씩 차례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해요. 모든 집단원들에게 돌아가며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어웨어니스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각성 촉진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현실 검증입니다. 내담자는 흔히 자신의 상상이나 투사를 현실과 혼동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치료자는 현실이 내담자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현실적인 감각을 키워주는 것이 말 그대로 현실 검증 기법입니다. 타인이 자기를 비웃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집단원들에게 돌아가면서 그들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게 하거나 표정을 살피게 해서 자신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단원이 다른 사람 나를 비웃을지 몰라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현실 검증 기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법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게슈탈트 상담을 이제 상담 이론에서 보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단원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 3가지가 쭉 나왔어요. 자, 상담자가 있고 집단 상담자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원이 있어요. 집단원 한 사람입니다. 집단원 한 사람인데요. 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는 거죠. 다른 집단원들은 이제 청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집단원들은 여기서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뜨거운 자리입니다. 뜨거운 자리 기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뜨거운 자리 기법은 상담자가 거기 보면 공격하고 맞닥뜨린다 라고 했어요. 공격도 하고 직면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기는 무엇입니까? 뜨거운 자리에 있는 이 집단원 한 사람이 이렇게 집단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파란색이 바로 차례로 돌아가기가 됩니다. 차례로 돌아가기, 이게 이제 순회하기라고도 하는데 차례로 돌아가기 순회하기 기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례 나왔었죠. 저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여러 성원들에게, 집단원들에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각성 촉진 기법이다. 이 각성이 되어야 정경으로 떠올라서 게슈탈트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번 뜨거운 자리 기법이고 2번이 바로 이제 차례로 돌아가기, 여기다 써야 되겠죠. 차례로 돌아가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실 검증 기법이죠. 자, 현실 검증법은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검증을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집단원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자각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 집단원이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하찮게 여기고 비웃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돌아가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물어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겠죠.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자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현실 검증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리용으로 좀 보십시오.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정리용으로 보면 게슈탈트 집단 상담은 게슈탈트 형태라고 하는 독일어입니다. 자, 게슈탈트의 형성과 해소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어요. 여기 있죠. 게슈탈트 형성과 해소의 어떤 주기적인 순환이 있다라고 했고, 집단 상담자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어요. 집단 상담자가 중심이 되어서 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의 접촉을 말해요. 상담 이론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지금 여기 접촉, 각성 등을 강조하며 뜨거운 자리, 차례로 돌아가기, 순회하기, 내담자로 하여금, 집단으로 하여금 집단을 순회하면서 집단의 개개인에게 자신이 보통 때는 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지 않는 것을 해보게 하는 것으로 주 목적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어떠한지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순회하기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기법들이 있다, 기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확인 학습 밑에 실존주의 집단 상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2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존주의 집단 상담에서 실존주의 여기다 붙여준 이유는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게슈탈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 인간 존재의 불안 원인은 본질적인 시간의 유한성과 죽음,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유한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인간 존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집단원들은 불안의 원천인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게 되는 거죠. 실존주의 집단 상담은 정신병리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기초로 집단원을 범주하지 않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실존주의 상담하고 정신병리적인 측면은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병리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기초로 집단을 범주하는 것은 정신분석 집단 상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안을 집단원들의 실존에 대한 대표적인 정서 반응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단원들의 실존적인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이니까요. 집단원의 일중독 문제를 실존적 불안 회피를 위한 방어적 노력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실존주의 집단 상담은 불안이나 죄책감이나 좌절이나 외로움이나 소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일중독 문제가 있다. 만약에 집단원에게 일중독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실존적인 불안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적인 노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존주의 상담은 집단원들의 현재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현재 밑에다 써요. 지금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실존주의 집단 상담에서 나왔던 오지선다형의 지문이에요. 그것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당구장 표시를 하시고요. 자, 실존주의 집단 상담의 키워드 또는 실존주의 상담의 키워드가 있어요. 죽음, 불안, 소외, 무의미. 자, 그래서 의미치료, 프랭클의 의미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의미치료도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어떤 단어들이 있었냐. 외로움, 죄책감, 외로움, 죄책감, 지금 여기, 현재, 실존적 불안. 나중에 상담 이론 보시면 자유와 책임 이런 것도 있어요. 자유, 책임, 만남, 정체성 등 이러한 모든 단어가 바로 실존주의 집단 상담의 키워드들이에요. 자, 1번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이거예요. 실존적인 차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시간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바로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불안의 원인들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불안의 원인들이다.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이제 틀리게 나온 건데요. 거기에 보면 정신병리 원인이 나와요. 정신병리 원인, 정신병리 원인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시하지 않음. 정신병리 원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이니까. 자, 그 다음에 뭐 3번은 했고 4번 같은 경우는 집단원에 일중독 문제가 있다. 집단원이 왜 일중독에 걸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삶의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 불안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노력이다. 불안 회피의 방어적 노력이 바로 일중독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것은 뭐 현재 중시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실존주의 상담 이론을 잘 공부하시면 뭐 실존주의 집단 상담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